네, 반갑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조금 모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려감도 좀 있죠. 오늘 잭슨 홀, 파월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이쪽에서 잘못 나오면, 증시가 조금 애매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의 경계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감도 좀 있죠. 어떤 기대감? 네, 정상회담.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우리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거 있죠. 네, 이 마스가, 네, 조선에 대한 그 미국 협력,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계약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잘 된다라면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조방원이 크게 올랐죠.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또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바람에 일단 분위기는 네, 방산주가 오늘 많이 오르는 형태로 진행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원전주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어제 이은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도 잘 올랐습니다. 반도체도 잘 올랐고 자동차는 오늘 조금 네, 보합 수준 마무리됐습니다만 기아는 좀 올랐죠.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도 좀 잘 올랐고요. 외국인들 순매수도 잘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계 심리가 아직은 남아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서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주의는 좀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좀 기대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조방원이 또 다시 오르게 되면 시장의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3168포인트요. 오면 좀 재미없죠? 네, 증시는 좀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좀 재미는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방산주, 이 조방원 쪽만 올라가고 대체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은 강보합이거나 약보합 이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썩 좋은 장은 아닙니다. 근데 계좌는 또 좋아요. 네, 계좌는 또 뭐 한 1% 가까이 상승한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이게 후반부에 좀 밀려가지고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충 보면은 뭐 내려간 것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 1% 정도 뭐 그 정도 전후로 해서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나쁜 건 아니죠. 자, 근데 오늘 장중에 고비는 하나 있었어요. 자, 분봉 살펴보시면 여기 아침부터 계속 내렸잖아요. 그래서 13시 30분 경에 네, 316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좋은데 했는데 이때부터 바로 또 반등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자, 근데 이 반등을 기관이 또 매수를 해주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관과 아마 개인들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쪽에 들어오면서 주가를 반등시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밀렸어요. 요렇게 된다는 거는요. 기관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팔았죠. 자, 요거는 일단 단기적 반등이 나갔을 경우나 또는 그 포지션이 변화가 됐을 때 바로 던지겠다는 의미랑 같이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경계감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번 세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이게 알테오젠 때문인데 알테오젠이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형태 여기 부분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간 상반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으로 넘어온 외국인, 그 다음에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로 넘어가는 기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급이나 뭐 이제 큰 변화는 없었어요. 뭐 물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네, 밋밋한 네,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네, 그냥 그렇죠. 네,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1,700억, 1,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순매수 아침부터 유지가 돼가지고 긍정적이었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 금융투자만 매수에 가담을 했고 연기금쪽은 매도가 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은 가담하지 않았고 금융투자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보면 여기 13시 한 30분경부터
치고 들어온 이 물량이 금융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만약에 보여주게 되면 팔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도 경계감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었고 살짝 드러넣어 주면서 이제 시장을 지켜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요, 시장에 이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가 이제 좀 나쁘게 전략이 된다라면 이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느냐, 일단 잭슨홀에서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아주 강경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일단 악재 요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초반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물론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 부분이 만약에 잘 안 된다라면 또는 너무 완강하게 나온다라면 글쎄요, 뭐 정치적 타격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빈손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빈손 외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원전에 대한 불공정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 없이 돌아왔을 경우에 얘네들은 다시 악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에 빠질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이 원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리스크들이 일단 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죠.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1.13% 상승 마감이 됐고요. 좋죠? 괜찮아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2.45% 상승 마감. 그리고 LG엔솔루션은 좀 떨어졌어요. 이건 좀 조정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8%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저항대 얹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은 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보합으로 끝났어요. 기아는 올랐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잘 오르다가 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조금 상승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금융주들은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섹터는 글쎄요,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원전주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해소가 돼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게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닌 뭣도 아닌 뭐 그런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해소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오늘 방산주만 좀 올라갔다 느낌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뭐 강보합 아니면 약보합이라서 특별하게 중요하게 볼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 반등이 좀 있었고요. 뭐 그런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그래도 아까 장중에는 제법 많이 올랐거든요. 한 7%까지 순식간에 올랐어요. 이게 1시 한 40분 경에 나타났던 부분이죠. 쭉 올랐다 쭉 떨어졌잖아요. 이게 코스닥을 들었다 놨다 한번 했다는 얘기죠. 어떤 재료가 있었나요?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특별하게 나타난 재료는 없어 보이죠? 근데 저놈이 갑자기 매수가 쑥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 쪽으로 한다 그러면 바이오 쪽에는 호재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매수가 뭔가 들어왔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차전지 쪽 좀 약세, 펩트론은 약세 다시 전환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약세고요. HLB가 더 밀려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시총이 더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인데, 글쎄요, 이거는 좀 이제 답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 빠지고 나면 이제 한 3만원대 초반까지 가면은 바닥을 좀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지 그것도 반등이 나올 텐데 조금 안타깝네요. 그죠? 일단 뭐 그런 식이고요. 뭐 그 다음에 소부장 쪽도 오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켜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워닝 IPS나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팔아먹었거든요. 워닝 IPS 보니까 지난 1월에 매수가 들어갔었던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제법 많이 나왔던데 제법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팔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좀 챙겨놓고 현금 들고 이제 기다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팔아먹은 게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등락이 좀 있었어요. 오늘 많이 올라간 것도 있었고, BHI는 오늘 10% 올랐어요.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건도 많이 올랐는데 또 떨어지는 것들은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하죠. 등락 현황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쪽 먼저 볼게요. 462개 상승에 412개 하락. 비슷비슷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개 상승에 704개 하락. 이것도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상승이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높겠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텔콘 요거 무상증자 때문에 추가 상승이 일어난 부분인데 점상한가라서 네,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 호가 잔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음날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 생각되죠. 네, KD, IMBC, 인텍플러스 등등등 제법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네. 대구백화점 같은 종목들은 잘 취급 안 하는데 이게 많이 올라갔네요. 네. 아무튼 이런 거 올라갔고요. 9% 이상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오늘 제법 있네요. 29개. 뭐, 평상시보다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은 숫자도 아니죠. 네. 29개 정도 올라갔고요. 쭉 내려보면은 상승이 아침에 2% 정도였는데 2.63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조금 더 진행됐다 보실 수 있겠죠.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아센디오 계속 약세고요. 그 다음에 OCI 홀딩스까지 해가지고 7개. 자, 일단은 친환경 쪽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11% 나빠져 버렸네요. 네, 쭉 내려보면 1.7 그러면 플러스 한 1% 정도 나오는 거죠. 네, 뭐 제 계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1%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1%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만큼만 뭐 움직이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지금 시장이 0.86이니까 저도 한 0.8, 0.7 뭐 그 정도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내려간 종목들도 있긴 있는데 0.03, 0.06 뭐 이래봐서 네, 그렇게까지 타격은 별로 없고요. 네, 올라간 종목들은 또 2%, 3%씩 올라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붙여서 보면은 네, 한 1% 정도 전후로 아마 수익이 나왔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정도면 됐죠. 일단은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들은 SK 하이닉스 매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현대로템, 방산주 쪽 매수가 좀 있는 편이에요. 조선주 쪽 매수하고요. 등등등등. 현대건설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현대건설은 조금 힘이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아무튼 그런 시기고요. 하나오션 매도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 OCI 홀딩스, 뭐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 네,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안 좋겠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도, 네, 카카오, 삼성생명도 오늘 매도가 나왔고요. LNF, 기아, 키움증권 이런 식으로 증권주들도 지금 약세 흐름을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약간씩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금융투자도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네, 특별하게 볼만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문제될 만한 내용들은 없다. 네, 기관 쪽에서는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매수가 있네요. 기아, 그리고 LIG 넥슨, 방산주 쪽 매수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주 좀 있고요. 근데 방산주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달바글로벌하고 삼성생명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해줬어요. 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원전 쪽은 매도를 계속 치는 거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는 원전 쪽 매도에 집중이 좀 된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기술, 한전 KPS, 보성파워텍 등등등등등 해가지고요. 네, 매도가 쭉 나오고 있어서 이쪽은 조금 네,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 뭐 공매도와 결탁될 수도 있고요.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 때려 들어가면 타격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장이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식의 어떤 관망세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전략들 세우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주간이 아니라 생각되고요. 자, 매수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은 현금을 조금 더 보유할 것인지는 이제 이벤트 지나가고 다음 주 초에 있을 네, 한미 정상회담 결과까지 지켜보면서 천천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달 들어오면은 만기일 또 큰 놈 하나 오잖아요. 만기일 큰 놈도 오고 FOMC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장이 일단은 잘 올라갈 수 있으려면 뭔가 대단한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타나 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약간은 재미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장세로 마무리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요? 뭐 계좌만 안 빠지면 되잖아요. 그죠? 네, 계좌 잘 올라가고 있으면 된 거니까 그거 잘 유지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불금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